자, 이 고밀도 용접이라는 기술 정말 대단하죠? 금속을 순식간에 붙여버리는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사실 그게 양날의 검과 같아요. 이 강력한 과정에서 아주 작은 결함, 그러니까 뭐 스파이크나 아킹 같은 게 생기면요. 이게 전체 구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녀석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문제의 시작점, 키홀의 힘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이 낳은 두 가지 골칫거리죠. 물리적 결함인 스파이크와 전기적 오류인 아킹, 이 둘을 각각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완벽한 용접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도대체 고에너지 용접은 어떻게 그렇게 깊고 강하게 금속을 붙일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키홀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 빔이 금속을 꽝 하고 때리면 그 부분이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깊고 좁은 구멍, 바로 이 키홀이라는 통로를 만들어내요. 덕분에 진짜 단 한 번에 아주 깊은 곳까지 용접을 해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고밀도 용접의 어마어마한 장점인데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이라 본질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이 강력하지만 불안정한 키홀 과정에서 태어난 우리 이야기의 두 악당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 시간이 됐네요. 이 두 결함은요, 성격이 정말 완전히 달라요. 스파이크는 용접부 깊은 곳에서 생기는 일종의 물리적인 흠집 같은 거고요. 반면에 아킹은 장비 자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위치도 원인도 해결책도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럼 먼저 스파이크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악당, 스파이크를 만나보시죠. 이 녀석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금속 속에서 몰래 일을 벌입니다. 스파이크가 뭐냐면요. 용접이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정말 제멋대로 더 깊이 쑥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날카로운 바늘 같은 모양을 만들어버리는 현상이죠.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용접 깊이보다 훨씬 깊게 불쑥 튀어나온 이 부분, 이게 바로 스파이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게 도대체 왜 생기냐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키홀 가장 깊은 곳에서는요, 두 개의 힘이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금속 증기가 위로 팍 밀어올리는 압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녹은 액체 금속이 이걸 꾹 누르는 표면 장력이에요. 평소엔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데 이 균형이 어느 한순간 딱 깨지면 에너지가 한 곳으로 확 쏠리면서 바닥이 울컥하고 튀어나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파이크가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스파이크가 생겼다. 근데 이게 대체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스파이크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 3단계 과정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뾰족한 스파이크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위쪽 금속이 먼저 식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문제는 이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가스가 스파이크 끝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이 작은 가스 주머니가 루트부 기공이라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을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이 작은 구멍 때문에 전체 용접 부위가 반복적인 힘에 훨씬 약해지는 거고 결국에는 균열이나 파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요소입니다. 와, 이 그림을 보시면 해결책이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처럼 빔을 그냥 직선으로 쭉 쏘면 에너지가 한 점에 너무 집중돼서 스파이크가 생기기 쉬워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빔을 원형이나 지그재그 모양으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에너지가 넓고 균일하게 쫙 퍼지면서 아주 안정적인 용접이 가능해지는 거죠. 스파이크가 생길 틈을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결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킹. 이 녀석은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협이에요. 비유하자면 기계 내부에서 치는 번개 같은 겁니다. 아킹이라는 건요, 용접 중에 뿜어져 나오는 금속 증기 때문에 생겨요. 이 증기가 원인이 돼서 장비 내부에서 갑자기 전기가
파박 하고 튀면서 전자빔이 그냥 뚝 끊어져 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파이크처럼 용접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기계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리는 전기적인 오류인 셈이죠. 이 현상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연쇄 반응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접할 때 뜨거운 금속 증기가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 증기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위쪽에 완벽한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아주 민감한 전자총이 있단 말이죠. 이 증기가 전자총 내부로 스며드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고전압이 흐르는 전극 사이에 진공이 깨지면서 파박하고 방전, 즉 아킹이 터져버리는 거죠. 물론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 골치 아픈 아킹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았겠죠. 아주 영리한 두 가지 해결책을 개발해냈습니다. 하나는 엄청나게 빠른 소프트웨어적인 대응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주 근본적인 하드웨어 설계의 변경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그야말로 번개 같은 대응이에요. 시스템에 아킹이 일어날 것 같은 아주 미세한 낌새만 보여도 5에서 30m초? 그러니까 사람의 눈 한 번 깜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동안 전원을 확 꺼버리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전자총 내부는 다시 완벽한 진공 상태로 돌아오고 시스템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용접을 다시 시작하죠. 품질 손상을 최소화하는 정말 똑똑한 순간 재부팅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근본적인 하드웨어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정말 기가 막혀요. 아예 처음부터 민감한 전자총을 금속 증기가 올라오는 길목에서 옆으로 싹 빼놓는 겁니다. 어떻게 쏘냐고요?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자빔만 커브를 휙 틀게 해서 정확히 용접 지점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직진밖에 못하는 금속 증기는 그냥 슝 지나쳐버리고 깨끗한 전자빔만 휘어서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하는 겁니다. 야, 정말 우아한 해결책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보니 개별적인 해결책들은요,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용접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통합됩니다. 바로 이 그림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제대로 된 용접 설계, 우리가 이걸 용접 절차 사양서 WPS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물리적 결함인 스파이크는 빔 오실레이션으로 원천 봉쇄하고 전기적 오류인 아킹은 초고속 전원 제어와 빔 편향 기술로 제압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전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용접이 탄생하는 겁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이 스파이크와 아킹이라는 건요, 고밀도 용접 기술이 가진 그 엄청난 힘과 본질적으로 연결된 숙명 같은 과제인 셈이에요. 강력한 힘에는 언제나 그만큼의 책임과 또 그것을 제어할 기술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강력한 기술의 이면에 숨어 있는 불안정성,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는 엔지니어들의 정말 놀라운 지혜를 함께 엿봤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우리가 재료나 제조 기술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면 엔지니어들은 또 어떤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못할 문제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할까요? 앞으로 새로운 기술의 진보를 보실 때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떠올려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